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9-3강으로 비견 겁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십성의 하나인 비견 겁제를 공부를 하고요. 그 십성에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 기초과정에서 이 중급과정의 비견 겁제를 강의를 했는데요. 전공 기초과정에 있는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 심화과정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비견 겁제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그 고집 그리고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주에 있어서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할 때 비견겁제와 인성을 같은 편으로 놓고 나머지를 다른 편으로 놓고 해서 그 신강하고 신약하고 뭐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십성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견겁제든 식신상간이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용신의 역할을 할 때 그때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만약에 기신의 역할을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가 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든지 한두 개씩 적당히 있어야지 아예 없거나 너무 많거나 그러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비견의 성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한자의 뜻을, 한자의 의미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비견이라는 것은 견줄 빗자에다가 어깨 견자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나 친구들을 나타내죠. 그런데 일단은 이 견줄 빗자라고 알고 있는 이 빗자를 한번 보면은요, 이것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 사전으로 보면 20가지가 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빗자는 갖추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견주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견주려면 일단 나 자신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니까 이 갖춘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견준다는 것은 경쟁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남들과 경쟁하려면 이제 내 자신이 갖추고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성한다. 그러니까 수성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킨다.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빗자를 단지 견준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갖추고 그리고 준비하고 지키고 수성하고 이런 뜻도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십성을 파악을 할 때에는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성이 있으면 육신적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심리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견이라는 것이나 겁제라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견 겁제가 같이 섞여 있을 때, 혼합되어 있을 때는 비견도 겁제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견은 좋은 것이고 겁제는 나쁜 것이다. 꼭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또 사주 분석을 할 때 보면은 비견과 겁제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식신상간도 마찬가지고 편재 정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2가지로 나눴지만 실제로 사주 분석을 할 때에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견이나 겁제나 형제나 친구를 나타냅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형제나 친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심리적 관점에서는 수성의 심리, 나를 지키려는 수성의 심리가 있고 또 경쟁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성공지향적이고
자수성가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견이라는 것도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비견이 만약에 없다, 비견겁재가 없다, 그러면 너무 신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존심 같은 건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자수성가의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이 비견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것이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많을 때, 그리고 이것이 기신이 될 때에는 안 좋은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용신이 될 때에는 긍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 기초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겹치지 않는 방향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건너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견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십성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십성이라는 것은 각자가 의미하는 게 다 있으니까 이것이 적당하게 한두 개씩 골고루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든가 아예 없든가 그러면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비견도 마찬가지로 이 비견이 한두 개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아요. 아예 없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이라는 것이 용신의 역할을 하느냐 기신의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비견이 용신의 역할을 하면 이것이 형제간이나 동료를 나타내니까 형제간이나 동료 간의 결속이 돈독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비견이 기신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형제나 친구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봤을 때 비견이라도 양간의 비견이 있고 음간의 비견이 있잖아요. 이 비견이 양으로 된 비견이 있고 음으로 된 비견이 있는데, 양으로 된 비견일 경우에는 진취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비견이 음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겉으론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강하고 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쪽의 사주를 보면은 지금 목기운이 강하잖아요. 목기운이 이렇게 강하고 지금 수기운까지 인성운까지 강하니까 여기에서는 신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주가 이분처럼 이렇게 비견겁재에 해당하는 것이 4개나 된다든가, 그리고 인성운까지 또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운하고 비겁이 워낙 강하니까 여기에서는 신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비견이라는 것은 기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사주에 이 비견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또 목기운이 비견운이 들어올 때에는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제간이나 친구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대운이라든가 1년운에서 만약에 비견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신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분들에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운이든 형제간의 관계든 동료간의 관계든 배우자와의 관계든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견이 적당하게 있잖아요.
비견이 두 개로 이제 그 일간 빼고 하나가 있는 거죠. 적당하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제간이나 동료간의 결속이 돈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처럼 그 양간의 비견일 경우에는 진취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간일 경우에는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진취적이나 독립심이 강하다는 뭐 그런 느낌은 잘 없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매우 강하고 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견이라는 것과 재성, 식상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십성이든지 그것 자체로 독립적으로 그 유지가 될 수는 없고 다른 십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견이라는 것은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봤을 때 이 비견이라는 것은 재성을 파괴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철을 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남자나 여자의 사주를 볼 때 이 여자를 내 색식감으로 이제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냐, 그렇지 않으냐, 이걸 이제 사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보통 간사론잡이잖아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일부 종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여성이 관사론잡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그러니까 미혼 여성인 입장에서는 관사론잡일 경우에는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신랑감으로 구하려고 할 때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냐 안 괜찮은 남자냐 그걸 판단할 때에는 첫 번째가 비겁이 강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비겁 과다인 경우에는 신랑감으로는 꽝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견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재성을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처럼 이렇게 토기운이 많아요. 1개, 2개, 3개, 4개, 5개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고집불통인데다가 자존심도 엄청 센데 거기에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배우자궁이 진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비견이라는 것은 토국수로 재를 극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도 의미하고 돈도 의미해요. 그러면 여자를 극한다는 얘기는 여자한테 잘 못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재물운을 극하니까 또 돈도 못 벌어요. 그러면 신랑감으로 봤을 때는 완전 꽝이죠. 여자한테 잘해주지도 못해. 돈도 못 벌어. 그러면은 뭐 신랑감으로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신랑감을 고를 때 남자에게 가장 불리한 사주라면 비겁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경우에 그 비겁과다다, 비견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떠냐? 그것도 안 좋죠. 그러니까 십성이라는 게요, 오행의 구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는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비겁이 과다일 경우에는 특히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비겁이 강하면은요, 여자가 이제 재를 극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이제 재물운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라는 것은, 재성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을 생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관성운을 생해주는 재를 극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러면 남편의 능력 발휘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는 존재가 그 재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생해주는 재가 파괴돼 버리니까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를 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견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비견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겁재와 구분할 필요도 없고 비견이나 겁재나 다 똑같다.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의 나쁜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겁이 약하고 식상이 강할 경우
욕망이 강렬하여 무리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하려다 재앙을 초래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그 식상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비겁의 힘을 빼주잖아요. 내 힘을 빼주는 게, 내가 생해주는 게 그 식상운이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재물이 있어요. 내가 그럼 그 재물을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얻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식상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는 방법이 바로 식상운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재가 있으면, 나하고 재성운이 있으면 그 가운데 식상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상운은 일하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식상운이 없으면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식상이 강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없어도 문제입니다. 식상이 없어도 문제예요. 식상이 없으면 그 운이 좋을 경우에는 일을 안 하고 돈을 번다는 거니까 상속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식상이 강할 경우 여기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욕망이 강렬하여 무리한다면, 욕망이 강렬하여 무리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하려다 재앙을 초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잃은 분인데요. 지금 그 비견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월지 포함해서 식상운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비견겁재운이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는 그 비견겁재가 강해지니까 식상운이 지금 이렇게 강해도 얼마든지 재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식상운이 있잖아요. 한 월지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이게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월지 포함해서 3개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재물도 재물이지만 그 좌우충으로 배우자 궁이 깨지잖아요. 거기에다가 관을 극하는 이 식상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모일주에서 이 오화가 재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재성운이 좌우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간에도 이제 재성운이 병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병임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운 2개 있는 게 천간 지지가 모두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직장 생활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식신상간운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되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혹하는 말로 이제 많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식상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형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견과 이제 비견이 있을 때 그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요, 이 꼭 비견뿐만 아니라 서로 극하는 오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기운하고 토기운이 있다. 그럼 목국토로 내가 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를 연결해주는 화기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행이 균형되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모든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어 있을 때 그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도요, 이 일간이 수기운인데 토기운이 이제 토국수로 극할 때 이때 이걸 관성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금기운이 딱 있을 때 토생금 금생수 하면서 잘 넘어가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오행이 그 다리 역할을 하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식신상간운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성운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관살이 강할 때 인성운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오행이 균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골고루 균형되게 있을 때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비견이 좀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비견이 4개나 돼 있고 이분도 3개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식신상간운이 들어올 때 그때가 그분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토기운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식신상간운도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비견이 이렇게 강하더라도 내 힘을 빼주는 식신상간운이 여기에 있으면 비겁 가다지만 이 비견의 기운을 빼준다는 거죠. 빼주면서 이 식신상간운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재성운을 강하게 해줘요. 금생수하면서.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면서 잘 넘어가는 거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적지 않은 그 재물을 모은 분이고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분인데 지금 재물적으로도 많은 돈을 모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비겁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비겁과 재물운 사이에서 중개고리 역할을 하는 이 식상운이 좋은 역할을 할 때 그때에는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견겁제만 잔뜩 있는데 비견겁제가 1개, 2개, 3개, 4개, 5개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그 안 좋다. 뭐 재물운도 안 좋고 여자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감으로는 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돈을 못 버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도 1년운이나 대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올 때 그때는 내가 재물운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물운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없고 지금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개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진토 안에 지장간에 개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그 재성운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지장간에 하나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없는 거하고는 또 큰 차이예요. 만약에 이분이 지장간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무재사주라 그래갖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장간에 하나 있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래서 이 지장간에 있는 이 재물운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재성운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그 식신상간운이 이제 금기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식신상간운도 사주 원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대단히 불리한 사주죠. 그래서 이분이 재물적으로도 상당히 그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흘러가는 대운에서요. 특히 42세서부터 52세까지 신미대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토생금으로 해갖고 금기운이 강한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금기운이 천간 이 30대부터 그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천간지지에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식신상간운이 들어올 때 잘만 이용을 하면은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이 그 재물운을 생해주니까 식신상간운이 들어올 때 내가 잘만 이용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대운도 그렇고 1년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40세 무신년이나 41세 기유년 같은 경우에는 그 40세 무신년은 이제 인신사 3형살이 되니까 이것도 안 좋네요. 이분한테는. 그 기유년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식신상간운이 들어올 때 이분이 잘한다면은 열심히 노력한다면 기회를 잘 잡는다면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안 좋은 사주죠. 안 좋은 사주고, 사주 자체가 그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지만, 사주 분석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주도 있고 안 좋은 사주도 있지만, 안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좋은 운이 1년 운이라든가 10년 대운에서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것도 그게 물론 사실이고, 그렇게 강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 당신 사주 안 좋으니까 돈 벌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언제 좋은 운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겁재의 성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견이라든가 겁재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사주 분석을 하다 보면은 구분을 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겁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견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흉신이라 그래 갖고요. 십성이 있으면 그 중에서 겁재하고 편재하고 편간, 편인 이 네 개를 사흉신이라 그래서 안 좋게 보는데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자 들어가는 것은 좀 안 좋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실제 사주 분석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구분하기가 힘들 때도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겁재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 겁재라는 것은 제가 기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겁재가 많으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2개 넘어서 3개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겁재가 만약에 3개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궁합을 이제 맞춰 보겠다고 어떤 이제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시집을 가려 그러는데 남자 사주다, 그러면서 한번 봐달라 그러는데 남자한테 겁재가 많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안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겁재가 많은 분들은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겁재라는 것은 재를 극해요. 그리고 이 겁재라는 것에 이 겁자가 다투다, 치하다, 이런 뜻이 이 겁자가 제거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제거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 재성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를 제거한다는 뜻이니까 그 재라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돈도 나타내고 여자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겁재라는 말만큼 이게 안 좋은 단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겁재가 강한 분들,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제 겁재가 너무 많으면 당신 사주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장점을 찾아줘야죠. 하지만 궁합을 본다든가 그 밖에 직원을 뽑는다든가 이럴 때 이제 사주를 의뢰해 있는데 사람의 사주가 겁재가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대단히 안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도요, 10년 대운이나 1년 운에서 겁재운이 들어올 때, 그때는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충국을 받는 것만큼 안 좋다고 보셔야 되고, 제가 전공 기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겁재운이 특히 어떤 일간일 경우에 겁재운이 들어오면 안 좋은가, 간목일 경우에 을목이 들어오면 안 좋고, 경금일 경우에 신금이 들어오면 안 좋고, 병화일 경우에 정화가 들어오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사주의 사주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싼 돈 주고 비법이라 그래갖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바로 비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겁재의 성격을 보면은요, 비견하고 비슷한데, 일단 비견보다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경쟁 심리 같은 것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툰다든가, 취한다든가, 갔다, 빼앗다,
그리고 소유, 욕심, 욕망, 경쟁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요, 냉혈한, 계산이 철저하고 외골수고 이해득실을 잘 따지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 같은 거 하면, 체력적인 것만 받쳐준다면 운동선수 같은 것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승부욕이 강하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운동이라는 것은 야구든 축구든 승부를 가르잖아요. 계속 경기하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승부차기라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승부를 가리니까 이 승부욕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겁재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력적인 것만 따라준다면 운동선수 같은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것도 이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범인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과 경쟁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이제,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겁재라는 것이 안 좋은 거니까 이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활인업이 이제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인업 중에 하나인 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그런 직업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겁재가 많다는 것은요, 안 좋은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극하니까. 죄를 제거하는데, 그 사업하려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쓴 거를 보면은, 그분이 우리나라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의 사주를 보니까 겁재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것은요,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전부 다 겁재가 강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인데, 하여튼 좀 일부지만 그 겁재가 강한 사람들도 많더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니까, 그럼 그 중에 몇 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극소수의 사람을 갖고서 이 겁재가 강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재벌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반화 시키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을 상대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분석을 할 때에는 이 겁재가 강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돈을 버는 이런 상업은 안 좋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의외로 이 겁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업에 대한 욕망이 대단히 강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하면서 그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투기적인 일,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재산을 까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겁재라는 것이 비경과 상당 부분 많이 겹친다는, 그 특성이 많이 겹친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겁재는요,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일간하고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음양이 결합하면 에너지가 더 강렬해지잖아요. 합의되는 것도 음양이 다른 것끼리 합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결합을 하면 에너지가 더 강렬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뚜렷한 개성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서 주식 등 투기성 사업에 손을 댄다. 그리고 빈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재물 취득, 빚독촉 등은 겁재와 관련이 있으므로 재물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겁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빈곤하다. 당연히 죄를 극하니까, 죄를 극해버리니까 사람이 빈곤하죠. 그리고 이 돈을 벌겠다는 그런 욕망이 강해갖고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재물 취득, 이런 것이 많고, 그리고 빚독촉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빚독촉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겁재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하고는 친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재물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빚을 지지 않겠다. 나는 겁재가 강하니까 카드는 안 만들 거야. 카드라는 게 어차피 빚이니까요. 그래서 현금만 갖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대출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건전한 관계, 제가 좀 말을 갖다가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돈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물적인 부분하고 안 친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업 같은 것도 안 맞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것도 안 맞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주식을 해갖고 이제 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요, 지금 겁재가 강하죠? 겁재가 지금 정화일간에다가 병화가 있고요. 병화가 이제 겁재가 하나 떠 있고, 오화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비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비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비견하고 겁재하고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거 자체를 비견 겁재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다 겁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가 많으면 3개, 4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안 좋은 의미의 겁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죠. 주의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토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성운이 2개가 있는데, 재성운이 2개면 약한 건 아니지만 비견겁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재성운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기운이 딱 들어와 갖고요. 토기운이 딱 들어와 갖고 화기운을 화생토로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재성운이 금기운을 토생금으로 생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투자하려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면 토기운이 잘 들어올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때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을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운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분이 기축년 같은 때, 이럴 때 만약에 투자를 하면 그나마 좀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런 이분한테 당신 기축년이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당신은 기축년에 투자하면 돈 벌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차피 사주 자체가 있잖아요. 사주 자체가 워낙 재물운이 없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운이 들어올 때, 식상운이 들어올 때 그나마 좀 낫다는 거지, 이 식상운이 들어올 때 당신은 틀림없이 돈을 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전문직. 비견겁재가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 형제자매를 나타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워갖고 자기가 이제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투기적인 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정한 수입을 계속 만들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결혼을 할 테니까 결혼을 해서 부인한테 돈을 다 맡기는, 재물적인 거는 여자한테 맡기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할 때 그 재물운이 좀 좋은 여자를 만나야죠. 여자도 그 비경겁제가 아주 강한 그런 여자다. 그러면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전문직 쪽으로 나가갖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면 부인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사시는 게 낫고,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상이 없거나 강한 인성이 식상을 무력화시키면 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그 식상이라는 게 뇌가 있고 비견이 뇌가 있고 재물에 해당하는 재성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성운을 취하는데 그 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식상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상운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그 돈을 버는 그 방법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일에 해당하는 것이 식상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상운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 정당한 절차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식상운이 없으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식이라 그래갖고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식상운이라는 게 수기운이니까 목기운이 식상운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주팔자에는 없어요. 없고 여기 미토 안에 을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기운이 식상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금기운이 인성운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금금목으로 식상운을 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비경겁재운은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돼요. 4개나 되고, 그런데 인성운도 2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식신상간운은 사주원국에 없고 지장간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식신상간운이 이 사주에서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약한데 그것도 2개나 되는 이 인성운이 극해버려요. 금금목으로.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식상운이 더욱더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식상운이 약해지니까, 게다가 이분은 이제 재성운이 수국화로 화기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화기운이 여기 정화가 하나 있고 없습니다. 사주팔자에는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대운에서는 이 화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요. 일을 안 하는데 그 부인은 재산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이혼은 하지 않고 있는데 부인은 재산이 많다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상속을 부인의 돈을 이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한 절차라는 것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질 않고 현재 계속 무직의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식신상간이든 비경겁재든 이런 것이 그 용신의 역할을 하느냐 기신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 비견도 적당히 있으면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용신의 역할을 하면 좋은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많거나 없거나 그랬을 때에는 기신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모든 오행이 그리고 모든 십성이 다 다른 십성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경겁재라는 것은 그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재를 극하니까
상당히 불리하고, 다만 그때 식신상간운이 가운데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 그때는 이 사주 자체가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비경겁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기초과정에서 비경겁제를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공 심화과정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 비경겁제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십성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붙잡고 이 십성이 많을 때, 그러니까 뭐 비견이면 비견 과다일 때, 그리고 아니면 없을 때, 비견이 없을 때, 그리고 식신상간이 많을 때, 없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공 기초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할 것이고, 이 비경겁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